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2015일 새벽 2시 10분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많이 좀 올랐어요. 좀 올랐고 실제로 어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나스닥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19,000포인트에 도달을 했습니다. 좀 그냥 흔들리다가 광복절쯤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광복절쯤이죠. 날짜는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하루 좀 빠르긴 했네. 아무튼 반등을 좀 했고 이제부터는 조금 반복입니다. 제가 조정을 좀 거칠 거, 코인은 좀 조정을 실제로 거치고 있었고 그 시향을 해드렸던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상승이 일어났으면 앞으로는 주가는 우리가 이제 가을이죠.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을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 이제는 조금 말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유튜브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때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일단 딱 이제 1년이 흘러가 다 왔잖아요. 지금쯤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그래서 펌핑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 던지면 예상은 아니고요. 충분히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잘, 좋은, 그럴싸한데, 가능성 있겠는데,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드 부분 항상 말씀드리는 시드 분배를 어떻게 좀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 있고, 그죠? 무턱대고 막 빵 이렇게 하기는 힘든 시장이죠. 그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5월부터 4월 5월부터 해가지고 막 여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봐도 올라갔다 빠졌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질문 같은 것들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단톡방입니다. 단톡방은 이제 방장인데요. 방장이 2명입니다. 이게 이제 제 부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을 했습니다. 하나 더 개통을 해서 좀 만들어 놨고,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놨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방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직접적으로 막 좋으면 사세요. 이렇게 투자 문장일을 하진 못하거든. 그럼 이제 물어보실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살짝 물어보시면 제가 그냥 적당히 말씀 좀 애둘러서 표현을 좀 유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게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탄태님 어떻게 들려나? 그죠? 네, 뉴스 볼게요. 자, 완성자 배터리 최조사 공개. 네, 화면을 조금 크게 했습니다. 같이 뉴스를 좀 보면서 글씨를 좀 보고 싶어서. 네, 보너스택님 뉴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뉴스 올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주제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해보고 좋을 것 같아요. 자,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벤츠사에서 만들었던 파락시스 배터리가 지금 문제가 좀 있었죠. 요즘 불이 나고 이러면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배터리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들쏘지게 되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쪽에 이제 문제가 중요해질 거예요. 배터리 성능도 좋습니다. 이게 4만개 배터리거든요. 불났는 게. 4만개 배터리는 사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CAT에서 만드는 가장 메인 배터리는 LFP 배터리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리튬 인산철일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고 좀 싼 이런 배터리면서도 좀 에너지 발화점이 이렇게 에너지 응축률이라고 하니까 조금 낮는 배터리인데 대표적으로 모델 3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4만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분들을 관심 있게 가지시고, 지금 이럴 때 이제 장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좀 이따가 이제 에코프로랑 이제 포스코, 뭐였죠? 그거랑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이랑 이런 쪽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등. 자, 방역당국 코로나 재확산 8월 말 절정 가능성. 저는 코로나 아직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또 걸려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아프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동, 전원 우크라 확전, 불붙은 유가, 금값. 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금값이 오릅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최강대국의 증시가 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증시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이고, 그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사기는 조금 그래요. 자, 전기차 의무화 폐기, 정정 에너지 확대, 정반대, 트럼프 해리스 정책. 근데, 참 힘든 이야기이긴 한데, 친환경 정책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정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나만 하면 뭐하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너는 안 하고 나만 하니까 손해보는 기분. 아시잖아요. 그런 기분.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해리스가 조금 유리하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서 증시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증시가 너무 난립니다. 그죠? 주차장 충전 안 해도 돼. 현대차 비전이 모르겠고요. 화웨이, 인비디아 도전하는 AI 칩. 아직은 멀었어요. 이제 중국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기술을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많이 따라왔지만 앞으로 이길 수는 있겠죠. 얘네들이 기술이 굉장히 미쳐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막 진짜 비겁한 수를 써서라도 기술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척결 충전소 필요 없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징검다리. 이제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해서 그 충전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충전하는 이거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으로만 쓰는 엔진. 이거 제가 알고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뉴스 다 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허락이 안 하니까 우리 원스택 올려주신 것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 분리 규제 10년 만에 완화, 금융권 생산 AI 활용 가능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반등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또 저항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크래프톤, 원토로 어쩌고 저쩌고, HMM 상반기 이게 지금 조선주죠, 그렇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쌤은 작년에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작년 초, 재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상승하고 나면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거든요. 인내심을 가지고 모아가다 보면 이건 뻔하거든. 되게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져가면 이게 운 좋게는 몇백 오르는 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는 종목에 힘을 낼까? 지금 같은 경우는 코인 하시는 분들은요, 살아남을 것 같은 코인 중에서도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원형을 그리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안 올라가면, 만약에 걔네들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코인 시장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정교한 말씀이죠. 저는 코인 유튜브 아닙니다. 근데 코인을 보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어떤 놈이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놈이 우상향을 하고 있냐고. 비트코인은 이때는 제외하고 알트코인은 펌핑만 나고 다시 바닥에 다 결결거리고 있단 말이야. 우리 4, 5년 전 이오스가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었어요. 진짜로. 리플이 세계를 먹을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다 보니 이 메타나 흐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돈 세탁하는 도구로 막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은 매매의 수단으로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놈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걔네들을 찾아야 된다고. 열심히 찾아봅시다. 네. HLB 제약 어쩌고 저쩌고 역대 최대. 이제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며칠 전부터 저녁에 온도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제가 막 더워서 막 엄청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선선하고 찬바람도 들고요. 그렇네요. 낮은 조금 더운데 그래도 확실히 열기는 확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죠? 다행이에요. 하이트진로 2분기 영업이익, 자 하이트진로도 추천드렸었죠. 영업이익 좋아졌잖아요. 그죠?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승했고 좀 이따 볼 거예요. 네, 벤츠도 존재했다는 말 나오고 있고, 네. 카카오페이. 자, 카카오페이 이런 말 악재 나오죠. 어차피 넘어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4천만이면 전 국민 다 넘겨버린 거지. 하여튼 카카오 이 새끼. 근데 카카오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애돌려서 거의 중국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카카오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법의 저촉 대장에 잘지마들이 이제 앞사팔 공격했겠지.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 주식을 한번 관심 있게 볼 때가 이제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카카오도 한번 볼 겸 주식 좀 많이 볼 겁니다. 사우디 이것저것 저쩌고 BPI 저죠. 어쨌든 뭐 물가 상승 지수 많이 안정화됐고 이번에 뭐 서비스 지수 많이 안정화됐고 많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화돼서 금리 인하를 해도 될 거다. 할 것 같다.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그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그 순간은 빵 튈 수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단타 매매하기는 어려운 시장이고 반대로 말하면 쉬운 시장이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떨어지는 걸 기다리십시오.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기다려서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치 먹어질만한 먹고 들어갑니다. 가는 걸 쫓아가지 마시고 추격 매수 절대 금지, 눌림목 조정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존버하지 마시고 지금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존버는 정말 그 가치가 있는 종목, 가치가 있는 종목이 저평가된 종목들 찾아가지고 존버를 하시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본 이제 한국 주식 중에 U+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U+는 앞으로 계속 사모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고 1, 2년 뒤에 안 올랐던 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안정적이란 말이야. 안정적이라고. 뭐 누구나 1, 2년 뒤에 오르는 거 다 예측하는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 님들이 하시면 돼요. 그걸 기대하지. 그러니까 그 물량 돈이라는 게 내가 지금 1억 10억 있어서 이걸 빨리 불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니까 진득하게 모아가시면 1, 2억 있으시면 부동산 지금 부동산 목 좋은 거 쇼핑하러 돌아다니십시오. 경매 터지는 거 아직도 있을라나? 이미 다 올라버렸지. 2014년 초에 사셔도 된다 그랬잖아. 1월달에. 3년 말하고. 우리 21년 때 제가 22년 말인가? 22년 초, 2년 전에 또 사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버렸죠, 전부 다. 이미 전고점 때리는 애들도 있는데. 그죠? 맨날 뒷북 치니까 그렇죠. 네. 저희 구독자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또 하여튼 1, 2년 정도 있었을 때 꾸준히 우상향 종목 있다면 그거에다가 묻어 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편하잖아요.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막 코인 움직이는 거 보면서 노심초사 혹시 망할까봐 상폐될까봐 이렇게 노심초사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스타벅스 CEO가 드디어 교체됐다고 합니다. 네, 스타벅스 응원합니다. 저희 동네 저희 집 옆에 있는 스타벅스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아무튼 뭐 EU 드립 치는 거 보면 참 별 그렇고요. 캄보디아도 덥다. 뭐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글씨가 크니까 조금 보이죠?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잘 보시고 굉장히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좋은 그런 애들이에요.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우리 코인과도 영어를 밀접하거든요. 자, 미국 증시 환율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제 쭉 환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200원 정도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12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안정화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1150원이 한국이 가장 좋은 금리라고 하거든요. 한 1200원. 지금 1200원 바로 내려가기 좀 그렇고요. 한 1280원 정도까지는 빠질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엔화도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9.5 정도에서는 고점을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5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모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다시 또 모아가시는 장세가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장세가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일본의 이제 총리가 이제 기시다 총리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박살이 나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건 오가 계시면 다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꿀렁꿀렁 빵 하는 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거는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일 가격은 또 반등을 주다가 또 조정을 주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짜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이 제일 두려울 거예요. 마진하시는 분들은. 원웨이 시장이 제일 즐겁거든. 이런 시장 굉장히 까딱하면 다 털려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미국의 공포지수는 이제 다시 바닥을 치고 있네요. 그죠? 이놈 새끼들. 이 공포가 좀 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공포가 여기 넘어서는 공포라면 2018년 넘어서는 공포란 말입니다. 이때가 제일 컸지. 코로나 때지, 그죠?
이 공포가 그 두 번째 공포인데 그 정도의 공포는 아니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쇼트 청산했었고, 그죠? 쇼트 청산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래도 좀 달달하게 먹고 나왔던 그런 시작이 좀 되는데 이건 좀 오바예요 이거. 그래서 돈 세탁 한번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은 이제 시간봉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시간봉. 자, 분봉인가? 네, 분봉 정도 볼까? 이게 지금 되게 무난해 보이지만 이 분봉으로 보면 참 재밌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었죠. 너무 심하게 과대되면서 이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NK 청산이 뭐고 리세션이 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이 이제 러닝 커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러닝 커렉션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지금 일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옵션이라는 선물 마진 들어간 놈 다 털어버리겠다는 무빙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런 익스펜딩 형태의 조정파, 그리고 수렴 형태 조정파, 이것도 익스펜딩 형태, 뭐 이런 막 수렴 형태 진행되겠죠. 이런 막 조정파를 만들어내면서 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원유로 만들어주지 않겠다. 너희들 감히 들어오기만 해봐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와 가자 롱이다 라고 하면 빡 하고 다시 가버리고 털고 가버리고 이런 형태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선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진은. 다만 일단 또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해서 19,000 정도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실제 19,000 이제 딱 도달했습니다. 딱 도달했어. 19,000. 신기하죠? 19,100 정도 됐네요. 지금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다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추세가 있습니다. 그죠? 이 추세가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더라? 깨진다. 네 번째는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럼 지금 깨질 것이다, 깨질 것이다는 모르겠지만 이 봉우리가 다음 봉우리에서 떨어지는 음봉에는 뭐가 된다? 호호, 달달한 쇼포인트가 형성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때는 많이 빠지게 되면 18,200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겁니다. 1000포인트짜리에요. 요거 달달. 요거 고점 딱 손질 잡고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한번 들어주고 빨리 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저도 좀 쇼트샷 또 타팅을 좀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그때 가서 볼까요? 제가 원하시는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전 노리지 않습니다. 위험해. 그래서 일단 들어서 음봉이 잠깐 탁 떨어지면 요때 탁 노릴 겁니다. 언제 그거랑 똑같은 모습이 등장을 했냐면 여기죠. 이렇게 추세가 깨어질 때, 약해진 추세를 깨어지는 이 음봉이 딱 떨어졌을 때 여기서 쇼를 강하게 딱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이제 이만큼 먹고 또 정리하고 또 여기서 먹고 막 중간에 먹고 나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어디였더라? 여기서 이제 숏을 좀 엇박자가 나서 좀 기다리고 있다.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엇박자가 나가지고 정리하고 여기서 탈출해서 나오고 여기 기다렸다가 이제 지금 현재 숏각을 또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입맛 다시고 있는 거예요. 숏은 언제나 달죠, 그죠? 그렇다고 이게 이제 저점이 깰 거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이 저점을 깰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번 턴이 아니라 이제 더 글로벌한 턴에서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걸 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깰지 말지를.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뭐였죠? 가을부터 상승하는 시장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쌤의 시나리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걸 기대할 만큼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이제 횡보성 조정파가 한번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 필요하는 거지. 그래서 하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움직여주면 뭐 가능성은 좀 높죠. 나스닥이었습니다. 네. 뭐 S&P는 크게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볼까요? S&P 같은 경우는 전 제가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S&P는 미국의 대기업들, 한국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안정적이라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S&P는 아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스닥은 좀 순간적으로 많이 빠지더라도 S&P는 우량주들은 모음이라서 그렇게 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조정도 이게 만만치 않은 조정이었어요. 그죠? 나스닥을 기준으로 좀 볼까요? 이렇게 좀 계산이 좀 편하니까 2만이었으니까 나스닥을 보게 되면 2만 1000에서 17,000까지 약 3,500포인트가 빠지게 됐단 말입니다. 15%.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그 금리 인상 견뎌서 막 급격하게 빠질 때 있죠. 코로나로 빠질 때 이때인가요? 요때인가? 기억이 안 나네. 요건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이때 또 보면 뭐 한 30%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거의 절반 이상 빠져버린, 그거의 절반 가까이 빠져버릴 거거든요. 3,000포인트. 이것도 역대급 이제 리세션이 그 왔던 이 부분도 6,000포인트면 30%, 40% 정도 빠졌나요? 30%? 40%?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나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규모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규모 있는 반등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든 이게 고점을 한번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살려주고 빠질 건지, 그러면서 이렇게 빠질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코스피도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도 꽤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미국 증시보다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KTNG, 저는 너무 좋아요. KTNG 제가 사랑하죠. 네. 11만원 넘어가면 재팔으려고 했는데 10만 4천에 조정 주고 있네요. 그죠? 많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20%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 넘어가면 좀 팔아버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냥 하이트질러 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도 또 이제 많이 반등을 하고 지금 바닥을 돌리는 부분이죠. 그죠?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사셔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장투하는 거예요. 파셔도 장투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냥 이자 받고 배당금 받고, 이것도 배당금이 5% 가깝게 나오는 정석이거든요. 배당 받으면서 계속 집어넣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쯤 2만원 중반대를 넘어가게 되면 쭉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갔다가 뭐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올라가좀 땡큐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올라간 팔고 밑에서 따라 좀 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깔끔하단 말이에요. 속 편하잖아요. 오케이. 자, 넥슨 맞죠? 많이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종목 중에서 엄청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거든요. 드디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내줘야 그랬죠. 그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넥슨도 빠져주면 이제 사셔도 됩니다. 지금도 사실 타점이긴 한데요. 여기가 타점이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께 뭐 딱히 그냥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요거 사는 거는 요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쯤에서도 장기 투자를 또 모아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 2만원 아래에서. 저희가 여기서 넥슨을 많이 말씀드렸잖아. 실제로 넥슨은 제가 너무 아까워요. 진짜 이게 그 결혼 준비 자금 때문에 그거는 팔아버렸는데 너무 아까워요. 뭐 저도 이득을 꽤 봤지만 저는 역시 되게 평당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저는 14,000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래서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넥슨은 뒤에 이제 대작 게임들이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기서 반등을 주고 이렇게 빠져주면 여기는 장기를 또 모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이럴 때 사지 말라고, 제발. 보면 여기 이런 데 지금 사면 대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요 녀석 핵심입니다. 요 녀석 여러분들 목숨처럼 보셔야 돼요. 요 자리가 매기하기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혹적적으로 보시면 22,000원부터 2만 사이를 모아가 보셔도 괜찮고. 넥슨이었습니다. 리스크가 좀 있죠. 이제는 이렇게 운영 바닥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게 제일 편한, 그러니까 이게 제일 편하다니까. 이런 기다리는 게.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자, 오케이. 에코프로 BM도 이제는 슬슬 바닥을 다지는 그림. 이제 큰 변동성은 없지만 그래도 꿈틀꿈틀하면서 잘 버텨주는 그런 그림들이 형성되고 있네. 뭐 지금은 사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때 물리는 거는 시간에 해결해줘요. 제가 뭐 바로 오른다라고까지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모아가 보셔도 괜찮다. 그냥 에코프로 볼게요.
이제 지주회사가 되어버린 에코프로죠. 네, 에코프로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사는 건 말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6만 원이 오게 되면 6만 원 아래로 빠지게 되면 좀 강하게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은 부분인데 여기 나쁘진 않아요. 30%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한쌤은 여기서도 사라 소리 안 하고 여기서도 사라 소리 안 해요. 절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룰입니다. 저희들의 매수 원칙은요, 눌림목 하나랑 패턴을 만들고 갈 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 장대 낭봉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절대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정판 분명히 나오고 나면 그 당시에 액션을 취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이기지와 조정판 이기지 이렇게 이게 다 구경했잖아. 여기서 뭐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도 한 2, 3년 안에는 3년? 3년까지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저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5년 안에는 다 거부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기술력은 상당하거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라는 걸 하고 싶을 때 보면 지금 세트들이 난리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주식들도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막 편하게 막 이거 사라고 이게 좋다고 막 삼성중공 한번 볼까? 오랜만에 삼성중공도 내가 5천원에 추천해드렸었는데 만원 넘었지. 그치? 봐봐. 삼성중공 제가 여기서 추천해드렸잖아요. 22년 말분에 이때 배팅 들어갔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위를 알아서 해라 그랬거든. 여기도 7천 한번 잡아줬고. 이제는 안 살 거예요. 가더라도. 이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여기 막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산다고요. 왜? 여기서 샀던 사람도 이걸 즐기는 거지. 여기서 사가지고는 뭐 말리진 않겠지만, 말리진 않을게요. 말리진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 길이 이제 망가질 때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추세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더 갈 겁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말씀을 그렇죠. 올라가서 크지만 하여튼 길이 망가질 때는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 길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네. 대한항공도 뭐 꼴랑꼴랑 뭐 그냥 꼴랑꼴랑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많은 녀석이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트 진로도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하이트 진로 24,000 넘어가면 좀 팔아버리고 조금 빨리 팔 거예요. 그리고 이제 U 플러스로 넘어가겠죠. U 플러스. LG U 플러스 보통주 9,600원 너무 싸요. 이런 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U 플러스 8,000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난 싼 게 좋은데. 근데 이게 SK랑 원래 같이 잘 움직이는데 U 플러스가 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좀 이해가 좀 되진 않아요. 지금 업적 PER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당 수익률이 6.73%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밴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좀 안 좋아도 내년부터는 영업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년, 20년 이런 때보다는 지금이 나아져야 돼요. U 플러스도. 19년 이때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12,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합당한 가격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 만원 밑으로 9,000 특히나 500원, 600원 쭉 사모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만원에도 여기도 사신 분이 계시죠. 만원 정도. 여기서도 좋다 그랬었거든. 제가 괜찮다 그랬거든. 근데 배당금이 5%가 넘었다니까요. 끝났어요 벌써. 여기서 5% 받아버리면 이거 5% 빠진 거 다 커버 돼버려요. 본전이에요. 그럼 계속 주식 늘려가시면 돼요. 그죠. SK텔레콤 뭘까요? 후후. SK텔레콤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네. 이것도 현금 배당률 수익이 4.4%. 달다니까요. SK텔레콤은 U 플러스보다 조금 공격적으로 지금 주영업이 예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나 보다. SK텔레콤도 좋네요. 그죠? 좋아요. 뭐 SK텔레콤 볼까? 보통 SK텔레콤이 이제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죠? SK텔레콤은 원전 파다 차고 돌리잖아. 좋아요.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SK. 그죠. 근데 이제 저는 SK보다 U 플러스가 좀 더 맛있어 보입니다. 왜요? SK는 비싸거든요, 지금. 싼 가격은 아니거든. 통신자주는 철저하게 이보다 쌀 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 플러스 이 정도 갈 거다라는 거지. 내일 뉴스 플러스 갈아탈까? 그 배당금 6% 달달합니다. 여러분들 1억 원어치만 사면은 배당금만 500만 원이 나와요. 1년에. 월세 50만 원 주는 아파트 빌라 산 거랑 뭐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 여러분들 건물주가 목적이잖아요. 목표잖아요. 저도 막 맨날 심심한 아파트 보고 이제 집, 자동차 보고 차트 보고 제가 일상이 그거거든요. 틈날 때마다 주식 보고 주식 차트, 코인 차트 보고 중고차 시세 보고 중고차 맨날 2천 얼마고 저천 연식이 얼마고 비교해 보고 이게 관찰하는 게 이제 좋아서 그래 맨날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그런데 막 집세 알아보고 막 위치 알아보고 입지 보고 막 맨날 그 사진 도로비 위성비 이런 걸 보고 막 도로비로 막 두구경하고 심심하면 임장 나가보고 사진은 않는데 그런데 뭐 여러분들 뭐 1억짜리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하나 샀었을 때 월세 50만 원 정도 받는 거 그리고 막 유지 관리에도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들고 있으면 주는데 여러분들 뭐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 통신사 쓰시면 그거 그 배당금으로 줘버리면 되잖아. 그쵸? 이런 거 사시는 거예요. 차트 얘가 모양은 더 좋습니다만 애초에 통신사주의 특징 때문에 통신사주는 싼 게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NC소프트도 바닥으로 사시나요? NC소프트도 이제 사셔도 되겠다. 이제 NC소프트. 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 제가 한쌤이 드디어 얘기합니다. NC소프트. 이거 옛날 언제부터 얘기했더라? 아마 요때 얘기해가지고 올라갔다 조졌는데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하면서 걸렸고요. 네. 주식이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번에 밑으로 빠지게 되면 관심 있게 보십시오.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물려서 극복이 가능한 자리다. 요거는 괜찮고요.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한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이득이 싫어. 그런 분들 좀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서 쭉 내려오면 사보고, 그죠? 이런 데는 쫄면 안 되고, 요건 가볍게 좀 넣어서 단타 좀 쳐볼까 하면서 정찰 넣어봐도 좋고, 소비 좀 넣어봐도 좋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제가 오늘 길게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이거는 유료 버전이 됐다, 그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정말 난리예요, 그죠? 난리부터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슈팅이 나왔다가 빠지고 올라왔다가 빠지고 아이 정말 진짜 그죠? 이제는 어디 놀이라고? 57,000 아래에서 노리시면 됩니다. 네. 이런 패턴에서 자 여기서 제가 팔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다 제가 단타 시약도 내드렸거든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방에 내드렸는데 보여드릴게. 잠시만. 좀 이따 보여드릴게. 네. 지금 보여드릴까? 자랑해야지. 맞는 건 자랑해야죠. 자랑을 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막 좋아하는 희열을 느낀 사람 있잖아. 맞았다. 뭐 이런 거. 이게 이 쾌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타체인이라는 녀석을 저희들이 이제 그 관심 있게 좀 봤었어요. 여기 보시면 스레스홀더님이 지당대가 리뷰를 해준 거고 리플은 요거 다 공개돼 버렸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제타체인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메디블록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끝났어요. 이거 또 물어보실까 검진하는데 제타체인 880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타체인 지금은 빠졌죠. 봐봐. 여러분들한테 제타체인 요거 관심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타점 자체가 다르죠. 타점 자체가 여기 880원이거든요. 날짜를 보시면 요게 8월 13일이잖아요 8월 13일 아침이죠. 아침 6시 그러니까 딱 떨어진단 말이죠. 로로로로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880원 정도에 살짝 이탈돼서 64원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880원에서 9,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그러면 10% 훌쩍 넘어가잖아요. 10% 정도 상승률을 잡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익절로스 가볍게 진행을 하시고 오후에 6시쯤에 이제 익절로스 가볍게 진행을 하시고 가볍게 타는 거요. 그리고 제타첼드 잔량 다 정리하고 다시 봐도 좋다. 본게 다 돼버렸다 이거죠. 이어스 이것도 그냥 쉽게 보세요. 이제 괜찮아요. 네. 이것도 이어스도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그래서 전량제 다시 해도 좋습니다 하고 오후 10시죠. 오후 10시가 언제인지 보십시오. 요거 뭐 딱 떨어진 요 타이밍입니다.
여기 11시니까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요 꼬리다가 탁 떨어진 순간이었다 보면 되겠죠. 그죠? 5분 봉으로 볼까요? 자랑해야 되지. 그러면 저는 이걸 자랑하려고 킨 게 맞습니다. 나 이 정도 실력 있다라고 킨 게 맞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유튜버인데. 그죠? 요 영문봉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중에 배우셔야 된다고. 자. 여기서 매매를 놓은 거는 이제 눌림목을 놓아서 이제 운이 좋게 체결이 된 거고. 그래서 방상등이 나왔는데, 거래가 빵 터져버리죠. 자. 그죠? 그죠?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래 터졌다는 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봤었을 때, 저희 같은 좀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 그죠? 프로들이 봤었을 때 이거는 개미들이 산 거라는 거지. 누군가를 많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건. 그건 몰라. 아직은 몰라. 뚫으려고 가는 건지 아직은 몰라. 여기서 알 수 없지만 여기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쯤에 추세를 깨는 뭐 장대목이 딱 등장했을 때는 그걸 판단을 하고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틀리든 맞든. 근데 여기서 이제 심이 10%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사면 또 이때 이 가격이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적게 사셨든 뭐 가볍게 사셨든 비싸게 사셨든 간에 여기서 뭐 조금 샀다가 올라갔다 들어왔을 때 나는 돈을 벌었고 이 주가는 다시 그대로 돌아와 있는 거야. 이런 게 정말 기분 좋은 행동이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좀 돌아가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 질을 조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래도 좀 들어왔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오면 거래가 터지면 요거 반등 나오는 신호거든요. 반등 나오는 신호도 반등이 조금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 잔 반등은 노리기는 좀 불편하니까 지금은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61.8%에 대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도 0.5, 그럼 요것도 대해서 7, 8, 6 정도 될 텐데, 이제는 여기를 좀 열어놓고 계시면서, 그죠? 조금, 아직까지 한방 여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56,000에서 57,000불 요 사이를 열어놓고 계시면서, 만약에 그냥 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61,000불을 살려주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광복절 지나서 한 16일 정도 되겠다.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잠시만요. 이틀 정도. 네. 광복절 저녁 정도 되면 내일 저녁 잠깐만 이틀 16일 오전 하여튼 16일 정도 해가지고 살려준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 기준으로 이 웹을 한 번 더 노려셔서 이 64,000, 65,000불을 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노리는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리는 것보다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꿍꿍꿍 이런 수렴 패턴이 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네 번째 수렴 자리는 노리기는 좀 불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는 노래도 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이 양복에 대한 첫 번째 눌림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요거는 좀 신뢰성이 높거든요.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진행됐을 땐 여기서는 좀 페이크, 그러니까 패턴이 망가지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내 패턴이 망가졌다고 말하지만 다른 패턴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걸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수렴형 패턴이라고 판단하고 진행하는데 수렴형 패턴이 아닌 패턴을 만들어 버리 가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이밍 노리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제 이걸 보고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 보는 거지. 네 번째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타를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시향을 내드리면서 5분봉인가? 5분봉 정도 켜놓을까? 요때인가?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 제가 요 타이밍 이제 CPI 지표가 좀 나올 때쯤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때 손절 잡고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 봐라고 했는데 싹 트롤리들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이 굉장히 짧아요. 2%도 채 안 되죠. 요 370원에서 360원이니까 1.5, 1.3? 사실 1점보다 적어야 되는데 막 체결됐으면 좀 1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1.5 정도. 이 정도 손절 가지고는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런 깊이 있는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고 알아들으실까? 자, 이오스를 관심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BT 차트에서 지금 좀 예쁜 바닥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드디어
25년 스타트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막 감격스러운 그런 거 있죠. 와, 이건 진짜 눈물 나거든요. 드디어 이오스가. 그리고 웃기는 건 퀀텀을 쐈어요. 이오스도 과연 쏘지 않을까? 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막 이제 막 설렘, 막 애증이 생겨가지고 이오스는 차트는 잘 안 좋았었는데 이제 차트적으로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원화가 아니라 BTC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는 아직 좀 코락말코해. 아직도 부대기 같아요. 근데 BTC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봐봐. 이때까지 최근에도 막 이런 폭락이 이루어지고 나면서 폭락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런 진짜 이런 악질적인 요소를 쭉쭉 빠지면서 드디어 이 하락을 추세를 옆으로 눕히는 패턴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다이머스를 만들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1000사토시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더 차트를 더 이제 이 길을 안 가고 옆으로 기면서 가는 거야. 25년에서 드디어 스타트를 하게 되면 2000사토시까지 딱 올라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에 젖어봤어. 컨셉이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오스 홀더분들 힘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파이팅.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잔잔하게 나오는 그런 애들 되게 좋아하고요. 플로우는 조금 차트가 조금만 이오스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좀 차트가 조금 결결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네, 8,280만원.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볼 게 없죠. 새로 공부방 오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뭔가를 이렇게 드시라고 드리고 싶어도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한쌤이 조심하면 이유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뷰를 크게 보게 되면, 이것도 주봉상은 뭔가 사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미평들, 지표들 다 꼬여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좀 눈에 띄는 그런 애들을 봐가지고, 이제 눌림목을 노리면서 이제 툭툭툭 들어가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에이브, 너 저희 방에 노리는 분 계시는 분 계셨는데, 에이브 좀 괜찮게 나왔나 봐요. 파이팅. 네.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들이 좀 보이겠죠. 그죠. 퀀텀 트론도 좀 관심 있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에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트론도 좀 더 갈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제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리지 마십시오. 손절가 꼭 정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일절 로스를 빠르게 해버리십시오.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절 로스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건 내가 많이 먹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 의사의 표현이거든. 많이 안 먹을 거야. 조금만 먹을 거야. 그렇지? 조금만 먹을 거고 뭐라고 해야 될까? 쭉쭉 올라가주면, 그치? 이렇게 쭉쭉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을 때, 손절을 쳤을 때 손절에 대한 피해를 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인은 지금 또 역시나 조금 오묘한 상태인데, 이 녀석을 또 관심 있게, 제가 닭패를 다 까버렸네. 어쨌든, 홀더 힘만 가십시오. 차트가 막 엄청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좀, 희망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 가벼운 애들 날아다니는데요. 이런 것들 추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만약에 코크 체인도 만약에 사고 싶으시다면, 알파 코크 이런 거 사고 싶으시다면,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노리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조절이 팍 나올 때 노리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 1150원? 아니면 왕상 깨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1000원까지 빠져버리면 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리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보이죠? 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 이것처럼 이렇게 콩콩콩콩콩콩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이렇게 진행된다고 밑에 누르신다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버리면 내 거 아닌 거야. 됐죠?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뿅.